지금 뭐 세간에 굉장히 뜨겁고 들썩이게 만든 한 가지의 이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의 빅뉴스가 있죠. 바로 제139기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 수료 및 입관식 모습 때문일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재벌가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과의 모임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특히 그 중에서 후계자로 점쳐지고 있는 아들 이지호 씨가 이렇게 심지어 현역으로 입대를 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결국 수료 및 입관식 모습까지 대대적으로 모든 뉴스 방송사에서 촬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인 이 임세령 부회장이 또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들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고 또 전 남편이었던 이재용 회장과도 또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한 일화 그리고 비화가 굉장히 대중들을 향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좀 발췌한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필승, 해군 소위된 장남신고에 이재용도 필승이라고 되어져 있죠. 양가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지호 씨가 심지어 이번 기수 대표로 임관식을 지휘하게 되면서 삼성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총 출동을 하게 됐는데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양가 가족이 총 출동되면서 삼성가에서는 아버지 이재용 회장과 할머니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고모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어머니인 임세령 부회장과 외할머니 박현주 부회장, 이모 임상민 부사장까지 함께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 이지호 씨가 군대를 현역 입대하는 것만으로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박수를 받았는데 이 모든 양가 친인척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것이 아주 대대적인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보면 이 삼성과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총출동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이례적이었으면은 모든 언론사에서 이 모습을 하나같이 촬영하고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이번 임관식, 우리가 몰랐었던 비하인드가 하나 존재했는데요. 무려 16년 만에 마주한 이재용, 임세령. 그 중심엔 자랑스러운 아들 이지호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보인 것이 2012년경 비공개 학예회가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16년 만에 마주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남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랑스러운 아들 이지호 소위 때문이었죠. 2009년 이혼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함께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지호 씨가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해병대 훈련까지 모두 소화를 하면서 결국 임관식을 대표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됐으니 이 부모되는 사람 입장으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참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임관식에서 보여진 이 재벌가들의 모습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재벌가라고 해도 아들이 자랑스럽고 이혼한 부모마저도 공식석상의 모습을 수십 년 만에 드러내게 만들며 할머니와 양쪽 친인척분들이 다 모여지게 되는구나. 이런 지금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되는 임세령 부회장은요. 이재용 남편과 15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됐는데 재밌었던 건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이혼했기 때문에 꼭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재벌가들조차 남남이 되고 나니 아예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아버지 되는 이재용 회장의 이 필승 경례 모습 이후에 어머니인 임세령 씨가 직접 다가와서 이렇게 축하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호 소위는 기수 대표를 맡아서 이 임관식을 지휘하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 되는 임세령 씨가 나중에 와서 그래 고생했다라며 격려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돼서 역시 이런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다 보니 이혼한 부부마저도 함께 아들의 임관식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구나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되는 이 홍라희 여사님도 함께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이 아들 한 명이 온 가족을 모이게 만들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임세령 씨는 삼성과 뒤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라는 겁니다. 이번 군장교 입대에 대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다시 한번 각인이 됐다라는 극찬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뭐 재벌가뿐만이 아니라 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군비리가 있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아들 이지호 씨는 어찌 보면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한국의 군인으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고 일반 병으로 입대한다면 요즘 일반 병 군생활 2년도 채 되지 못하잖아요. 1년 좀 지나면 제대하는데 이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면서 그것보다 배 이상 많은 군생활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함으로써 말이죠. 그러니 재벌가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지만 아들 이지호 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임관식을 전두지휘했어요. 근데 임세령 씨가 여전히 삼성가의 그늘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냐. 삼성가가 와서 인사할 때까지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이들이 자리를 비키고 나니까 아들 곁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어머니인 임세령 씨가 이렇게 전 남편이자 자신의 아들의 친부인 이재용 회장이 막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이 먼 발치는 아니지만 뒤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건 이지호 소위를 촬영하는 삼성가 역시 삼성폰이다라는 재미있는 장면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른 후보생 가족이 삼성 핸드폰 갤럭시 Z 플립 7으로 임관식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가족들이 역시 삼성폰이다 라며 말하고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건 바로 요 장면인데요. 딸 되는 이 모습이 어머니를 위해 날이 춥다고 이렇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요 모습이 공개돼서 이건 재벌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엄마와 딸의 모습이었다. 뭐 요런 말까지 이렇게 함께 지금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습이 좀 각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이 이재용 회장이 우리가 몰랐었던 이런 과거가 또 하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재용 회장이 뭐 사실 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아들인 이지호 씨가 군입대를 하게 된 배경에 이런 아버지인 이재용 회장의 과거가 영향력을 줬던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대 학적부에 아버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었던 이재용 회장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같은 과 1년 선배였던 최영인과 연인인 척 손을 잡고 시위에 참가를 했으며 최루탄 맛을 독하게 경험했고 전방 입소 거부 투쟁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절 그 정도 행동은 누구나 하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삼성 후계자의 그런 행동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죠. 과 여행이나 동기들 MT에도 빠지지 않았고 과 여행을 겸해갔던 1박 2일 설악산 산행은 지금도 동기들 사이에서 추억거리라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료의 등록금을 내주고 산행을 갈 때면 친구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고급 초콜릿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부잣집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흠모하던 여학생과 연애를 하다 6개월 만에 차인 적도 있다고 해요. 동기들과 꽤 격렬하게 토론을 하곤 했는데 김우석은 이재용의 좋은 토론 상대였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재용은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했어요. 격렬한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재용이와의 논쟁 과정이 그렇게 튀지는 않았어요.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폈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들었어요. 역시 대기업의 후계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라며 현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당시 동기가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시위까지 참석을 하면서 1987년 6월 항쟁,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이 항쟁 때 대기업의 후계자가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리고 동기들과 여행을 가며 소소한 추억을 쌓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번에 군입대를 하게 된 아들 장남 이지호 씨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됐습니다. 이지호 씨의 그리고 이런 모습을 아내 되는 임세령 씨도 아마 전 남편이었던 이지용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서 바라보곤 있지만 그렇다고 전 남편이었던 이재용 씨에 대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아는 지인이 먼저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듯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재벌가는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벌가가 이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연예인들은 또 굉장히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직접적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유승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대다수가 비판의 글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조국 사면에 유승준 입국을 허용해달라라는 팬들의 요청, 유승준 씨 본인은 나는 사면을 원한 적이 없다.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 의지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정말 우상이었고 참 따라하기도 많이 따라했었던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우상으로 삼았을 유승준 씨인데 남자들 사이에서의 불문율이 있죠. 유승준 군대만 갔다 왔다면 이런 말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유승준 씨 본인은 이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나는 입국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팬들이 성명문을 냈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 유승준 씨의 이 사면을 해달라는 요청과 유승준 씨 본인의 입장이 판이하게 판가름이 나면서 대중분들이 응원을 하다가도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다가도 응원을 하는 굉장히 요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최근 유승준 씨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된 이후에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 의지와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97년도 데뷔 이후 가위, 열정, 나나나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고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되고 말았죠. 알다시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만 LA 총영사관에선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 씨는 결국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결국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내버린 상태인 거죠. 유승준 씨는 SNS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말 수십 년 동안 유승준 씨를 비판하던 분들도 그래, 더 흉악한 범죄자들도 입국을 허용하는 마당에 군대 요즘에 와서는 다들 입대를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병역 논란이 유승준 씨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많은 연예인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국내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승준 씨는 돈을 벌러 오는 것도 아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국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지를 수십 년 동안 굉장히 피력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옹호하는 식으로 돌아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최근 유승준 씨의 이런 옹호 여론을 다시 한번 차갑게 뒤덮어버리면서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병역 기피 유승준 유튜브에 컴백하다.
너희들은 다 약속 지키고 사냐? 글쎄요. 이게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급발진을 해버렸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좀 들기도 합니다. 결국 최근까지 유튜브 활동이 또 뜸하던 유승준 씨가 다시 유튜브로 컴백을 하면서 이게 좀 난리가 났거든요. 내용을 보면 자신의 개인 계정에 안녕하세요 유승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유튜브가 너무 오랜만이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려고 한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 굉장히 논란이 되고 나서 다시 유튜브를 복귀를 하면서 결국 이 난리가 이 유튜브 복귀를 위한 큰 그림이었냐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승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하물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든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너희들은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막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참 많은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뭔데 나를 너희가 판단을 하냐, 너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자신 입장에선 나름 따끔한 일침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사실 대중들이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비판이 쏟아졌고 그 이후에 LA 거리에서 운동하는 모습부터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까지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못다한 꿈과 열정이 식지 않았다. 그래서 꿈꾸는 것이 포기가 안 된다.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보면 뭐 그렇게 손해본 게 또 있을까도 싶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도 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7만 8천여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지만 이날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1800회다. 관심이 많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에 추호도 없다.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이 그 논란이 터지자마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유승준 씨의 진정성이 자칫하면 조금은 왜곡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다시 가수 활동을 하기 위해 제가 알기로도 이 유승준 씨의 팬분들이 해외로 날아가서 뭐 엄청나게 많은 관객석은 아니더라도 이 유승준 씨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막 찾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콘서트를 유승준 씨는 꾸준히 해왔던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의 반응을 보면 좋지 못합니다. 관심 끄고 싶으니까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90년대 탑스타인 줄 아냐? 미국인 캐나다인 기사를 왜 자꾸 올리냐? 병역 기피로 군대 안 좋은 인식은 몇 배로 올려놓고 도망간 미국인이 회복할 명예가 있냐? 한국 와도 연예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댄스 가수 할 거냐?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안 지킬 수도 있어. 그런데 안 지켰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얻을 게 없으니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약속 다 못 지키지. 하지만 그 약속으로 무언가를 얻었고 그 이후엔 못 지키는 건 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벌받는 거다. 대다수의 한 90%의 의견이 굉장히 비판이 쏟아집니다. 당신 말대로 약속 다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들 가기 싫은 걸 꾹 참고 다녀왔다. 쉽게 말해서 이게 군대가 아니었다면 조금 얘기가 달랐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국방부를 상대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던 이런 유승준 씨의 사태를 보고 응원보다는 너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유승준 씨가 그 당시에 그런 병역 기피 논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최근 BTS,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국위 선양을 하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K-팝의 열풍이
엄청나게 뜨거운 이 시점에 유승준 씨처럼 병역 기피를 한 가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후배 가수들 무조건 군대 가죠. 정말 피치 못해서 면제가 나오지 않는 한 아니면 공익근무 요원으로라도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이게 공익근무 요원이라도 갔다 왔다라면 조금은 나았을 것 같아요. 어쨌건 국방의 의무를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유승준 씨는 아예 병역 기피를 해버리게 된 셈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뭔데 판단을 하냐, 약속을 다 지키고 사냐라는 이 발언은 대중들에겐 굉장히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엄청나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죠? 조롱 수준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을 이 한 줄로 표현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들이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었다면 최근에 이 성명문 발표된 것처럼 그래 유승준도 좀 용서해 주자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유튜브로 컴백해서 한 말이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아, 좋지 못한 선택이 돼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자, 이런 유승준 씨의 과거를 면면히 살펴보면 왜 이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유승준 씨가 여전히 응원보다는 많은 비판과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비난 세례가 쏟아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솔로 가수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스타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그의 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으며 그의 성실하고 건강한 이미지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신뢰와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병역 기피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오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당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 병역 의무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국민적 정서가 폭발적으로 표출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승준은 그의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수많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팬들에게 반드시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그는 굳건한 의지와 성실한 태도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고 팬들은 그의 솔직함과 늠름한 모습에 더욱 열광하며 그를 성실한 청년 이미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은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를 배반하듯 그는 일본에서 콘서트를 마친 후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강력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